안녕하세요. 회사원 김씨입니다. 오늘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한 번씩은 꼭 사용하는 합계 또는 합산 함수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sum, sumif, sumifs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VLOOKUP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던 함수가 바로 이 sum 삼형제입니다. 데이터 정리라는 게 대부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합하는 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 썸 삼형제이고요. 오늘은 회사 생활하면서 무조건 쓰는 함수 썸 삼형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썸, 썸이프, 썸이프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옆에 적어놨습니다. 썸은 단순 합계, 썸이프는 조건이 하나일 때, 썸이프스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요 뒤에서 예시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은 합산 함수의 가장 기초로서 단순한 합계 산출에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구조는 는 하고 sum, sum하고 괄호하고 합산할 범위를 적어주거나 또는 합산할 셀을 각각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에 예시로 10, 10, 10, 10, 20, 30이라고 했을 때 이 범위에 대한 합계를 구할 때 sum 함수 이용하면은 sum 그리고 우리가 합하고자 하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합계 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범위가 아닌 각각의 셀 값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때는 6셀 그 다음에 콤마 하고 옆에 또 지정 콤마 지정 콤마 지정 콤마 지정 콤마 지정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셀을 각각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값은 똑같이 90으로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sumif입니다. sumif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의 합계를 산출하는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한 가지 데이터가 조건에 부합하면 거기에 따르는 값을 합하라 라는 함수이고요. 이 함수의 구조는 는하고 sum,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범위, 콤마, 다음에 조건, 콤마, 합계 범위입니다. 이거를 예시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sum 예시에서 그 한 칸 더 추가해서 각각의 헤드에 사과, 배, 사과, 사과, 배, 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에 해당하는 값들만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sumi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um if를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조건 범위죠. 그래서 조건 범위 위에 헤드가 되는 사과배, 사과, 사과, 배배라고 써있는 요 범위를 잡아주고 F4 눌러서 여기 고정시킬게요. 그 다음에 콤마 조건 우리는 사과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값을 구하는 표에 있는 사과를 잡아줄게요. 사과하고 나중에 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행은 고정하겠습니다. F4 한번, F4 두 번 눌러서 여기 13행을 고정시켜주고 콤마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해야 할 범위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F4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사과 30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면 배는 60이 됩니다. 제가 미리 입력해놔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sumif를 활용해서 사과, 배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조건값을 이렇게 표에다가 사과랑 배를 미리 넣어놨는데 조건값을 표에서 따오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umif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영역을 수정해주고 고정하고 구하시게 사과라고 하면은 따옴표를 넣고 사과라고 쓰고 콤마 그 다음에
합산이 들어갈 범위를 잡아주고 F4로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엔터를 쳐주게 되면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엑셀에서 어떤 텍스트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인식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배를 구해보면 여기는 사과니까 여기 이 조건값을 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배 60개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UMIFS입니다. SUMIF와 SUMIFS는 뒤에 s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인데 뭐 영어에서도 s가 붙으면 복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UMIFS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조건이 아닌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산출하는 함수입니다. SUMIFS의 구조는 는하고 SUMIFS 가로 열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SUMIF와 SUMIFS의 차이는 보시면은 합계 범위의 순서가 있습니다. SUMIF는 합계 범위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 범위가 뒤에 있고 SUMIFS는 합계 범위가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UMIFS는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오고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조건 범위 3, 조건 3 이런 식으로 쭉 뒤로 많은 조건들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에서 SUMIF 설명했던 거에서 추가로 중간에 통과와 탈락을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과 중에서 통과된 거는 몇 개인가를 구하고자 하면 SUMIFS하고 첫 번째는 더해줄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옆에 복사하려고 하면 여기를 고정시켜주고 F4, 콤마,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사과를 만족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배가 있는 이 헤드 22행을 범위로 잡아주고 고정.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사과니까 사과 잡아주고 F4로 행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범위는 여기 23행이니까 여기 23행을 드래그해서 잡아주고 고정시켜준 다음에 조건은 통과니까 통과에 있는 요 셀을 요를 잡아주고 F4로 행만 고정시킬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사과이면서 통과한 것들은 20개가 됩니다. 쭉 그다음에 옆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사과이면서 탈락한 거는 10개, 복사해서 배이면서 통과한 건 30개, 배이면서 탈락한 건 30개. 그렇죠, 맞죠? 하나, 둘, 30, 탈락 30개. 이런 식으로 SUMIF, SUMIFS를 활용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사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에서 각 시군구별 출산 순위별 2022년의 출생아 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2년 전체 출생아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sum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는 sum 해주고 데이터 시트에서 시군구별로 각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2022년에 출생아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우리 2022년에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 정도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각 시도별 출생아 수입니다. 이거는 시도별이라는 조건값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SUMIF를 사용하면 되겠죠. SUMIF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시군구별이 조건 범위가 되니까 여기 데이터 시트에서 A3에서 HC까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F4로 고정시키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값은 D 열에 있는
시군구별들이니까 이걸 잡아주고, 우리는 이 열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여기 D 앞에 달러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콤마, 더할 값들 합산할 범위는 C3에서 C70까지 니까 잡아주고, 여기 합산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네요. 고정해 줄게요. F4 눌러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각 시군구별 출생아 수가 나옵니다. 여기 썸을 전체 합계를 구해주면은, 이거는 뭐 단순히 썸 함수로 해서 범위를 이렇게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범위를 지정해주고, 는을 눌러주면은 역시 합계는 24만 9천 명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썸 if를 활용해서 각 시군구별 출생아 수를 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시도별, 그 다음에 출생아 순위별, 첫째, 둘째, 셋째, 미상에 대해서 출생아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건이 두 개가 됐죠. 시도와 출생아 순위, 출산 순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sum if s를 활용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if s 하고, 주의할 거는 sum if s는 첫 번째 나오는 범위가 합계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C3에서 C70까지를 잡아주고 F4로 고정, 콤마,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시도라고 하면 A3에서 A70까지를 고정시켜주고, 조건값은 여기 G열에 있으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잡아주고, 열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F4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이렇게 G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미상이냐 알아봐야 되니까 두 번째의 조건 범위 B3에서 B70까지를 잡아주고 고정 F4, 여기에 조건값이 있으니까 I5 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겼을 때도 값이 동일하게 돼야 되니까 열을 달러 표시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오열을 달러 표시로 잡아주고 가로 닫고 콤마 누르면 서울특별시의 2020년의 첫째 아이의 출산은 22만 7,700명이네요. 복사해서 그대로 수식으로 붙여넣으면 첫째, 둘째, 셋째, 다음 미상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상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 서울특별시의 2022년도 출생아 수는 썸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썸하고 요 옆에 세 칸을 다 범위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서울특별시의 2022년도 출생아 수는 42,600명. 옆에 했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위에 서울특별시 거를 잡아서 복사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까지 해서 수직 복사로 넣어주면 이렇게 각각의 시도별,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숫자가 나오게 되죠. 합계 숫자는 각각의 아래 하위 범들을 합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썸으로 복사해서 수식으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sum, sum if s를 활용해서 각각의 조건값에 만족하는 합산을 구하는 것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sum if와 sum if s의 차이는 조건의 개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용할 때 sum if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sum과 sum if s만 기억을 하고, sum if 수에서도 조건 범위 하나일 때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sum if를 따로 뭐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고, 그냥 sum if s 하나만 기억해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제 이 두 번째 예제를 SUMIFS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한 줄 해볼게요. 그러면 SUMIFS를 하고 이번엔 SUMIFS니까 합산의 범위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C3에서 C70까지의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고정 F4, 그다음에 첫 번째 조건값 A3에서 A70까지 잡아주고 F4, 고정, 조건값 D7 셀인 서로 특별시를 잡아주고 우리는 행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D 쪽을 달러 표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이제 실무에 하실 때 제 생각에는 SUM과 SUMIFS만 기억하셨다가 조건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세 개이든 관계없이 그냥 SUMIFS로 하나만 기억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SUM과 SUMIF, SUMIFS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추가로 엑셀이나 경영수치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